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학수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간에 하다 말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잠시 리뷰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이거 진도를 많이 나갔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거 많이 나갔네, 진짜. 벡터의 크기가 내적을 가지고 정의한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를 했지만, 벡터의 크기는 내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이각도 내적으로 정의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적의 여러 가지 성질을 받고, 그리고 코시 슈퍼르트 이니퀄리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걸 봤고요. 핵심은 우리가 내적이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내적이 만족해야 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 그 두 가지의 법칙이 하나는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다. 크기라는 거는 그렇게 정의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가지고 우리가 좌표계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내적으로 정의되어 있더라. 여기 밑에 있는 요거죠. 빨간색으로 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 좌표계의 변환도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많겠지만 뭐 따라가면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행렬의 컴포넌트를 봤더니 사실은 두 좌표축 사이에서의 코사인 값이더라. 2D에서는 특히 그게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지는 좌표계 변환 행렬이더라. 그리고 그걸 실제 벡터를 회전하는 것과 좌표계 변환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벡터를 가지고 일이나 내적을 가지고 일과 동력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분리하는 데도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실제 분리는 오늘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노멀 방향 벡터 폴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잘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방향 폴스잖아요. 이 길이는 바로 뭡니까? 내적이겠죠. F는 n이 유닛 벡터니까 우리가 fn이라는 거는 f에다가 n을 내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 길이가 바로 f 곱하기 n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길이잖아. 벡터가 아니죠. 우리는 노멀 포스는 벡터니까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탄젠셜 포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탄젠셜 포스는 그냥 힘에서 전체 힘에서 탄젠셜이라는 거는 두 방향 그 평면이잖아요. 그 평면 방향 힘을 어떻게 계산하냐? 옆에서 그냥 이걸 빼면 되죠. 노멀 포스를 이걸 뭐 노멀 포스를 뺀다 이렇게 먼저 쓸까요? 노멀 포스를 빼고 그 말은 F에서 F에 N에다가 N 이렇게 한 거를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엄청나게 쉽죠? 무진장 쉽습니다. 뭐 보기엔 되게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무진장 쉬운 거죠. 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그젠플을 하기 전에요. 요거 이그젠플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기 전에 다이아딩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이아딩이라는 건요. 왜 갑자기 다이아딩 얘기가 왜 나오냐? 다이아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처음에 배웠잖아요. 벡터 간의 곱은 두 개가 곱해져서 스칼라가 나오는 내적이 있고 두 개가 곱해져서 벡터가 나오는 크로스 프로덕트인지 좀 이따 배울 게 있고 우리가 외적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 이랬어요. 그게 다이아딕입니다. 이 다이아딕은요 두 개를 곱해서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텐서라고 하는데요. 텐서 프로덕트. 물론 행렬하고 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텐서 프로덕트라고 부를게요. 텐서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A에다가 B를 이렇게 그냥 곱하는 거를 다이아딕이라고 그래요. 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점도 없고 크로스도 없어요. 그러면 다이아딕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을까봐 또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다이아딕 프로덕트가 돼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컴포넌트가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A의 컴포넌트가 이거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계산법은 어떻게 하냐면 A를 뭐 2D만 합시다. A1, A2라고 하고 B를 B1, B2라고 하면요.
우리가 A를 로 행렬로 쓰고요. 칼럼 행렬로 쓰고 미안합니다. A를 칼럼 행렬로 A1, A2로 쓰고요. 로를 B를 B1, B2로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왜냐면 행렬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1, B1, A1, B2, A2, B1, A2, B2 이렇게 행렬 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A라는 하고 B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었죠. 이 행렬을 2차 이렇게 생긴 행렬을 2차 텐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다이아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곱해서 벡터가 나왔네, 텐서가 나왔네, 행렬이 나왔네. 이게 이제 다이아딕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앞에 fn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fn이라는 거는 f에다가 n을 곱하가 내적을 한 다음에 거기다 n을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근데 이 가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가로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없애봅시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f에다가 nn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다이아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다이아딕을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다이아딕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n 좌표가 n이 예를 들면 n1, n2, n3라는 좌표가 있으면 nn은 뭘까요? nn은 당연히 n1 곱하기 n1, n2 곱하기 n1, n3, n1,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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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이고 n2, n3, n1, n3, n2, n3, n3, n3 이렇게 생긴 행렬일 겁니다. 하여튼 앞에 계산 요렇게 푸는 것과요 요렇게 푸는 게 차이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묻고 나면 이걸 행렬이라고 본다면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한 김에 이걸 이렇게 써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하나의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요 덩어리가 어떤 행렬이잖아요. 행렬 뭐 A라고 놓으면 그럼 이 행렬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걸 우리가 내적처럼 본다고 했죠. 사실은 그게 내적입니다.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거는 실제로 내적과 똑같습니다. 내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벡터에다가 nn이라는 행렬을 곱하면 거기에 그 벡터의 수직 방향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nn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수직 방향 프로젝터라고 보면 되죠. 수직 방향 힘을 뽑아내는 변환 행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네. 변환 행렬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어렵죠?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ft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f에다가 마이너스 f의 노멀 컴포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아이덴티티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다이아고널만 1, 1, 1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행렬을 하나 만들어요. 뭐 2D에서는 2x2 부분만 쓰면 될 거고요. 2x2 부분이라는 건 요 뜻입니다. 이 부분만 쓰면 되고 3D에서는 다 쓰면 되고 이런 걸 갖다 항등 행렬이라고 해요. 우리 나중에 또 배우긴 할 텐데 뭐 항등 행렬 왜 항등 행렬이냐면 i에다가 어떤 벡터 a를 곱하면요. 그냥 그게 어떤 벡터 a를 곱하면 행렬은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a를 i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주니까 a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2D 경우를 보면 a1, a2 이렇게 쓰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해지면 위에가 a1 밑에는 이렇게 밑에가 곱해지면 a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항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등 행렬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f에다가 아이고 f는 벡터죠. f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곱하고 f에다가 아이고 자꾸 이렇게 쓰네.
에다가 n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f에다가 요거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identity-nn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역시 다이아딕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걸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보면 이거는 위에서는 봐봐요. nn이 하나의 행렬인데 요거는 행렬 b라고 한번 놔봐요. 그러면 이 비행렬은 뭐냐면 이거는 이거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 nn 왜냐하면 뭘 곱하든지 간에 벡터는 벡터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행렬 전체가 뭘 의미하나? 얘는 i 마이너스 nn도 하나의 행렬인데요. 요 행렬은 수평 방향 힘을 뽑아내는 어떤 힘에다가 수평 요것만 곱해주면 요것만 내적을 해주면 곱 내적한다는 게 행렬을 내적한다는 게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행렬하고 벡터를 곱하면 이게 바로 수평 방향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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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내는 변환 행렬이 됩니다. 변환 행렬이 되는 겁니다. 글자를 좀 이쁘게 써야 되겠네. 변환 행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조금 어렵나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는 다이아딕이라는 게 아주 내추럴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 n 타임스 n 이렇게 써도 돼요. nn을 뭐 왜냐하면은 타임스라는 걸 가로 넣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요게 이제 다이아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내추럴하게 나오죠. 그냥 우리가 힘을 분리만 해도 이런 다이아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배울 것도 없죠. 다이아딕은 그냥 여기 적어놓은 거대로 다이아딕은 그냥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곱해서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A1, A2, A1, A2, B1, B2, B1, B2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응? 자, 자 그러면 이그젠플 문제를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한번 풀어봐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내 시험 문제는 다 틀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내적을 쓰는데 A.B 이렇게 써야지 A.B 쓰면 내가 틀렸다고 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A.B하고 A.B는 아주 다른 거니까. A.B는 스칼라고요. A.B는 뭡니까? 텐서입니다.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중간에 점을 안 찍었으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내가 맞다고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죠. 이그젠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그젠플 문제 하나 잡아볼까요? 예를 들면은 한 면이 있어요. 서피스 뭐 어딘가에 면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면이면 수직 방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n이라는 수직 방향 벡터가 있어요. 노멀 벡터라고 해서 주로 수직 벡터는 다 n이라고 씁니다. 여기에 힘 F가 가해지고 있어. 이렇게 F가 가해지고 있어. 그러면 F의 N과 F의 T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 방향을 우리가 111 방향이라고 한번 해봐요. 수직 방향 벡터를. 그리고 F를 뭘로 놓냐면 예를 들면 1,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 벡터 N을 한번 찾아보죠. N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유닛 벡터는요. 요 수직 방향의 방향을 우리가 P라고 놓읍시다. P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방향 벡터가 P예요. 그러면 N은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N은 P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P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이게 유닛 벡터가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크기가 1이 되니까 유닛 벡터가 되겠죠. 자, P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1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P의 컴포넌트는 뭐예요? 1, 1, 1. 그러니까 n이라는 거는 어떤 컴포넌트를 가질까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요 벡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fn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fn이라는 거는 수직 방향 포스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요게 바로 요렇게 갔을 때 요게 fn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간 거, 요거 탄젠셜한 방향, 요게 ft입니다.
FN을 계산해 볼까요? FN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FN은요, F에다가 N을 내적하고 거기다 또 N을 곱하면 돼요. 그럼 N을 내적해 봅시다. 자, F가 1,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1, 1에다가 루트 3분의 1, 2에다가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루트 3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내적한 거죠. F하고 N을 내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아이고,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으로 잠시 돌아갈게요. 요거 잠시만 슉슉슉.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좌표계 변환 이런 얘기만 하고 결국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 빈 공간이 있으려나? 여기다 하나 써볼까요? 이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적을 의 성분 표시. 이거 요 얘기를 안 했네. 까먹고 넘어가 버렸네. 자, 성분 표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내적을 한다. 그러면 A는 A1, A2, A3 이렇게 돼 있는데 A1 I, A2 J, A3 K 이렇게 놓고 B는 B1 I, B2 J, B3 K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쑥 다 집어넣으면 방금 전에 I하고 I는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빼가지고요. 딴 데로 옮길게요.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 요 위치에다 옮기면 되겠네. 여기다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뭐 종이를 그냥 쓰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이거를 지우는 옵션에 또 아이고, 이렇게 지우고요. 자, 요렇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A 타임스 B는 A1I 플러스 A2J 플러스 A3K에다가 내적을 B1I 플러스 B2J 플러스 B3K.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뭘 배웠습니까? I하고 I를 내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A1, B1, I 이걸 전개하면 A1, B2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I, J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A3, B3의 K K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얘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런 계산을 하면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빼먹었습니다. 내적의 성분 표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 해당되는 컴포넌트 행값을 서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요. A에다가 B를 A1, A2, A3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1 로우 벡터로 나타내서 A3에다가 B1, B2, B3 이거를 서로 곱해주면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서로 더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곱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A 이제 뭐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냥 좀 미리 배워 놓으세요. 이거는 A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원래는 로우 벡터인데 이렇게 칼럼 방향으로 써 있는 건데 가로로 눕혔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B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A다 B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그거 다 내적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내적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던 얘기로. 아이고 내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F하고 N을 내적한 거를 각 F의 각 컴포넌트 1, 2, 1, 2, 1 하고 그 다음에 N의 컴포넌트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내적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해요? n을 곱하죠. n을 곱한다는 건 여기 벡터에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을 해보면 루트 3을 다 앞으로 빼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캔슬 되니까 실제로는 루트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아이고 이거 파란색이 나오네. 3분의 2 루트 3에다가 요게 이제 방금 전에 내적한 거 요거 전체를 다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3이에요. 거기에다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샥샥 없애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컴포넌트가 그냥 이번엔 가로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n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ft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t는 탄젠셜하는 방향의 force 전단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f에서 ft를 빼면 되죠. 뭐 계산은 되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게 뭐 이런 여기서 쓴 것처럼 복잡하게 쓸 수도 있지만 뭐 계산은 엄청 심플하죠.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f가 뭐였냐면 1, 2,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를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3분의 1, 요거는 3분의 4,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수직 벡터 성분입니다. 이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하고 이거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T하고 FT하고 FT에다가 FN을 곱했을 때 여기 뭐가 나오면 돼요? F가 나오면 돼요. 실제로 나눠 볼까요? 3분의 2하고 3분의 1 더하면 3분의 2하고 3분의 1을 더하면 1이죠. 그리고 3분의 2하고 3분의 4를 더하면 2가 되고요.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와서 잘 풀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내적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우리 역학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두 번째 더 해보고 또 다른 진도를 나가 봅시다. 진도가 조금 빠르면요, 여러분들 그 우리 Q&A 시간 있잖아요. 그 Q&A 시간에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유체역학 문제, 유체역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유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게 배관이야. 이렇게 배관이 있다. 근데 뭐 배관이 뭐 이렇게 생겼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일반적이라고 유체가 흐르는 채널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요 끝에서 유체들이 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런 걸 벡터 필드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 면에서 요거의 아웃렛이라고 해요. 요 면에서 수직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 얘를 아웃렛이라고 합시다. 예. 유체가 나오는 출구예요. 출구. 그러면 여기서 유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유량은 속도 곱하기 속도에다가 속도는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u라는 속도라고 해요. 속도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위치마다 속도가 다 달라. 여기 n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치마다 속도가 여기는 u, 뭐 이쪽에서는 또 u가 이렇게 나오고 뭐
뭐 U가 뭐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마다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속도 곱하기 면적인데 당연히 적분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면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웃렛이니까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티그럴 D에서의 적분인데요. 뭘 적분하냐면 U에다가 N을 내적해가지고 우리가 면적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U가 있는데 U를 하나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U가 있는데 U 중에서 내적한 게 뭐냐면 U를 내적한 게 요겁니다. 요양. 그죠? 요게 뭐냐면 U에다가 N을 내적한 거야. 근데 여기 해설 안 썼네. U에다 N을 내적한 거. 요게 뭐냐면 실제로 나가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양은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은 양은 나가지 않는 양은 요 컴포넌트죠. 요 양은 어떻게 돼요? 이 양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수직으로 나가는 양은 U다 N이니까. 이게 그래서 유출량이에요. 유출량. 이게 이제 플럭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죠.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플럭스라고 쓰는데요. 이 유출량을 적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 U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요 적분만 계산을 하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유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유량입니다. 유량. 유다대는 나가는 양이다. 유다대니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n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정의되거든요. 항상 면의 수직 벡터를 정의할 때는 outward normal입니다. n이라는 거는 outward normal이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바깥을 향하도록 잡아요. 우리가 n을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의 안쪽으로 이렇게 안 잡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바깥으로 가 노멀 벡터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노멀한 유닛 벡터. 그러니까 U하고 N하고 같은 0보다 크다 내적해서 0보다 크다는 같은 방향이란 얘기죠.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나가는 양이고요. 예를 들어서 U다 N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이 U다 N이 양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U고요. 이게 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수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90도도 작으니까 양수잖아요. U.N이 음수라는 거는 U는 이렇게 생겼는데 N은 뒷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피스 방향에서 봤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그래서 들어가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의 방향만 가지고도 들어가는 양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역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유량, 표현, 유출량, 유입량, 나가는 양 이렇게 쓰지 말고 유출량 이렇게 쓰자. 그래도 수업인데 유출량, 이거는 유입량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지. 왜냐면 n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다. 요거는 n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예제까지 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내적이 기냐? 아이고 참 기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고등학교 벡터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벡터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이런 것 좀 해봅시다. 다 하이스쿨 리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벡터 도형의 벡터 방정식. 뭐 역학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뭐 벡터를 배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도형의 벡터 방정식. 이거는 하이스쿨 리뷰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실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많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뭐 역학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요. 그래도 뭐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한 점 고등학교식으로 x0
지나며 P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뭐 물론 배운 친구들은 다 알겠고 뭐 안 배운 친구들은 모를 텐데 그냥 당연히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x0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p라는 벡터가 존재해요. 이렇게 p라는 벡터가. 그러면 x0를 지나면서 p 위에 p라는 거를 가는 벡터 방정식은 요게 직선이잖아요. 그럼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우리가 x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요 한 점 x가 어떻게 표현되는 게 맞나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표현되면 될까요? 언뜻 보면 알지만 x에서 x0를 뺀 게 p하고 상수배가 되면 되죠. t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배. 요게 바로 벡터식입니다. 벡터식. 이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예를 들면, 1, 2, 3을 면이 아니라, 지나며, 111에, 11-1에 평행한 직선.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111을 지나며 123을 지나며 111의 평행한 직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1, 2, 3인데요. 1, 2, 3이 있는데 제가 111 방향으로 111 방향이 요 방향이 요게 1 마이너스 1 방향이야. 그런데 그 위에 한 점이 존재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한 점 x라고 잡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 x의 좌표는 xyz라고 놓읍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식으로. 그러면 방금 x에서 요거 뺀 거. 그러니까 x에서 1을 뺀 거. y에서 2를 뺀 거. g에서 3을 뺀 거. 요게 1, 1, 마이너스 1. 요 벡터의 상수배로 나타내면 돼요.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식을 써보면 x 마이너스 1은 t, y 마이너스 2는 t, g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t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2는 3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x의 개수, y의 개수, g의 개수가 바로 뭐에 해당돼요? 요 p에 해당되는 거 금방 느낌이 오죠. 1, 1, 마이너스 1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는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이걸 좀 더 응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x0하고 또 x0와 x1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x0고 여기는 x1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개 사이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위에 있는 한 점 x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x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어처럼 쓰면 x 마이너스 x0는 어떤 상수배에다가 x1 마이너스 x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x1 마이너스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x1 마이너스 x0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x로 한번 x로 묶어보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t에다가 x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x0 이렇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내삽이라고 배웠어요. 내삽 혹은 외삽.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컨셉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보죠. 내가 이 벡터 x라는 게 요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x1, x2가 있는데 내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면 내가 이 두 개를 x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x0 요 결과가 사실은
x1에 알파 플러스 알파에다 여기다 상수배하고 여기다 상수배를 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이게 요 위에 존재하는 거죠. 이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x0가 알파가 1이 되면 알파가 1이 되면 당연히 1이 되면 베타는 0이겠죠. 그러면 요 위치에 가 있는 거고 베타가 1이면 여기가 있겠죠. 알파가 0일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중요한 문자가 와서 자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자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삽이라는 거는 t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내삽 왜냐하면 x1하고 x2 사이에 점이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있지 않으면 이제 내삽이라는 건 인터폴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써드릴까? 이거 인터폴레이션 중간에서 또 두 개의 x1하고 x2를 가지고 가운데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외삽이라는 건 익스트라폴레이션. 이거는 x가 0에서부터 1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평면 우리가 2번 해야 되나요? 2번이라고 2번 평면의 방정식 이 평면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다 배운 건데 혹시 리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평면의 방정식은 예를 들면 평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면이라는 거는 뭐에서 결정돼요? 수직 벡터를 가지고 결정하죠. 우리는 그 수직 벡터를 항상 n이라고 썼는데 뭐 n이라고 쓸까요? 예, 왜냐면 수직방 그러면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x0 평면 위에 한 점하고 n의 수직한 그런 평면을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이렇게 x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x에서 x0를 연결한 요 벡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벡터하고 n은 서로 수직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이 얘기를 좀 쓰고 쓰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x0를 지나며 이 글자를 잘 써야 되겠다. 이 글자가 0 이상해 보이네. x0를 지나며 면서 n의 수직한 평면의 방정식 그러면 x에서 x0를 뺀 벡터 우리 방금 전에 요 밑에 있는 요 벡터입니다. 그죠? 벡터 요 벡터는 수직한다니까 n하고 대적해서 0이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네, 이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도 네모 표현하구나. 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n이 1, 2, 3 사실은 n이라고 해놓고 1, 2, 3이라고 쓰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크기가 1인 벡터인데 근데 이제 이 평면 이건 이때는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쓰지 말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게 사실은 수직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이거 꼭 수직 벡터를 쓴 건 아니니까 그냥 n이라고 씁시다. n 이렇게 n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n은 그러니까 크기를 1로 안 만들어도 되긴 하죠. 왜냐면 그 방향 111 방향이나 루트 1분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방향은 똑같으니까 n은 요거이고 n의 수직이고 네, 수직이고 이고 그리고 x0는 뭐라고 할까요? 뭐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합시다.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x를 뭐 예를 들어서 x, y, g라고 놓으면 바로 식 그대로죠. x에서 x, x-1하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 g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2. 요게 바로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요 계산이죠. 요거를 하고 n하고 내적해야 돼. n하고 내적을 하면 n이 뭐냐면 1, 2, 3이에요. 내적을 하면 0이 나와야 돼. 그 말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같은 컴포넌트끼리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1 플러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g는 여기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간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진도가 많이 늦네요. 좀 더 스피드업 해야 되겠어. 그리고 내적만 가지고 지금 4강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2주, 보통 내가 강의를 실제로 할 때는 2주 만에 크로스 프로덕트까지 다 나갔는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하이스쿨 리뷰입니다. 9 혹은 1의 방정식. 9나 1의 방정식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반지름 이 R이고 이게 이렇게 됐나요?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뭐 x0인 9 혹은 뭐 2D에서는 1이 될 텐데 1의 방정식 그걸 우리가 벡터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x에서 자 우리가 x0가 있는데 이 어떤 r만큼 떨어져 있는 데 있는 9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위에 우리가 한 점 x를 생각을 하면은 요 길이 요 반지름은 r이고요. 반지름 r이고 그럼 그 위에 있는 x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x에서 x0 이렇게 요 벡터 그게 바로 뭐냐면은 x-x0 요 벡터일 거예요. 요 벡터의 크기가 r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크기는 뭘로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내적을 가지고 정의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식으로 쓸까요? x하고 x-x0 하고 x-x0 양변을 제곱한 겁니다. 하면 r 제곱 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좌변이 나오는 거 방금 우리가 코시시바르 지그레티를 하면서도 벌써 봤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여기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면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굳이 예를 들어야 될까? 뭐 x0가 뭐 1,0,1이고 r이 3이다. 예를 들면 이거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x-x0 아이고 x0가 1이죠.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야? 1. 그 다음에 의 제곱. 이거 내적을 하면 자기 자신의 제곱이 되죠. y-0의 제곱. g-1의 제곱. 이게 바로 여기서 계산한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각각의 같은 컴포넌트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r 제곱은 3의 제곱. 이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x0와 x1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원인 경우에 우리가 x0가 있고 x1이 있는데 얘가 양쪽 끝점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위에 원이 존재하고 이게 지름의 일부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x라는 벡터에서 쳐다보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수직이겠죠. 그러면 x-x0 하고 x-x1 하고 x-x0는 뭐예요?
x0에서 바라본 x가 되죠. 그러니까 x0에서 바라본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 아이고 잘 안 보이죠? x0 요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에서 x1을 빼면은 뺀 데서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x-x1은 뒤에 거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 얘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마이너스 벡터 쓰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내적을 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서로 수직이니까 0이어야 되죠. 그럼 요걸로 그냥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면 될 겁니다. x 대신에 x, y, g를 넣고 x0하고 x1은 그냥 여러분들 주어진 컴포넌트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내적에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이제 벡터 부분은 사실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끝나고 나면 벡터 미분하고 벡터 장을 얘기하고 벡터 함수의 미분, 벡터 함수의 적분 뭐 이런 것들이 그게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은 벡터 자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해서 하나 더 페이지를 만들고요. 이거는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반드시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벡터를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뭐 워낙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벡터를 설명한 김에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강좌를 만들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